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옛날 베로나에 몬테규 가문과 캐플렉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집안은 다른 부잣집들과는 별다를 것이 없이 평범하게 잘 살았습니다. 딱 한 가지 멍청한 일만 빼면 말이죠. 두 집안은 아주 오래전 서로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개와 고양이처럼 으르렁거리는 사이가 됐습니다. 몬테규 가문 사람이 길에서 캐플릭 가문 사람을 만나면 본체만취했습니다. 캐플릭 가문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날 캐플릭 가문에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무도회를 열었습니다. 무도회에는 누구든 와도 좋다고 했습니다. 물론 몬테규 가문 사람들 빼고요. 근데 몬테규 가문의 로미오란 젊은이는 그 무도회에 꼭 가고 싶었습니다. 로잘린이란 아가씨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로미오는 로잘린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로잘린은 로미오에게 쌀쌀맞기만 했어요. 로미오는 무도회에 가서 로잘린을 찾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춤추는 사람들 속에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가씨가 로미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순간 로미오는 이제껏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로잘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미오는 새롭게 눈앞에 나타난 아리따운 아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그 아가씨와 견주면 보잘것이 없고 쓸모없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뭘 그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나? 벤볼리오가 로미오의 어깨를 치며 속삭였습니다. 저기 저 아가씨를 봐. 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어. 그때 캐플렉경의 조카 티볼트가 로미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로미오란 걸 안 티볼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곧장 삼촌에게 달려갔습니다. 초대도 하지 않은 몬테규 집안 사람이 무도회에 와 있다고요. 캐플렉경은 품위 있고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을 예의 없이 내쫓고 싶진 않았습니다. 캐플렉경은 티볼트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티볼트는 언젠가 기회만 되면 로미오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별렀지요. 로미오는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곤 달콤한 말로 사랑한다고 속삭이면서 입을 맞췄습니다. 그때 그 아가씨의 어머니가 딸을 불렀습니다. 로미오는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가씨가 철천지 원수인 캐플릭 가문의 딸 줄리엣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로미오는 슬픔에 잠기고 말았죠. 그녀를 사랑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로미오는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무도회가 끝난 뒤 줄리엣은 유모에게 물었습니다. 춤을 추지 않던 그 신사는 누구예요? 로미오랍니다. 아가씨, 원수인 몬테규 가문의 외아들이지요. 줄리엣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창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정원을 내려다봤습니다. 달빛이 비치고 있을 때 로미오는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줄리엣을 한 번 더 보지 않곤 집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로미오가 거기에 있는 줄 꿈에도 모른 줄리엣은 큰 소리로 마음속 비밀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고요한 정원에 대고 자기가 로미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소리쳐 말한 거죠. 그 소리를 들은 로미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로미오는 창문 밑에 숨어 달빛에 비치는 줄리엣의 아름다운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문 틀에는 덩굴이 둥글게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줄리엣이 말하는 동안 로미오는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 왜 당신은 로미오인가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름 따윈 상관없어요. 내 이름은 사랑이요. 이제 난 새 이름을 가졌어. 난 절대로 로미오가 아니요. 로미오가 자신의 몸을 가려주던 사이프러스 나무와 협죽도의 그늘에서 벗어나 흰 달빛이 가득한 곳으로 걸어 나오며 외쳤습니다. 줄리엣은 무척이나 놀랬지만 로미오란 것을 알게 되자 기뻤습니다. 로미오는 창문 아래 정원에서, 줄리엣은 창문에 기댄 채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누가 더 많은 달콤한 말을 찾을 수 있나 내기하듯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나누는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지요.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흘렀습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늘 빠르게 흐르는 법이니까요.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지만 둘은 이제 막 만난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내일 당신에게 유모를 보낼게요. 계획을 알려주세요. 다음날 로미오는 로렌스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줄리엣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죠. 신부님은 기꺼이 둘의 결혼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줄리엣은 유모를 시켜 로미오의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유모는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다음날 아침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서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신부님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결혼하면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함께 살게 되면 두 집안의 오랜 다툼도 끝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로미오와 줄리엣은 로렌스 신부의 작은 방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금방 헤어져야 했습니다. 둘은 눈물을 흘리며 입맞춤을 했지요. 로미오는 줄리엣에게 저녁에 정원으로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모가 창문 아래로 줄 사다리를 내려놓으면 로미오는 그걸 타고 올라와 홀로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기로 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날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캐플릭 가문의 잔치에 나타난 로미오에게 몹시 화가 났던 티벌트는 로미오 친구인 머큐시오 벤볼리오와 길을 가다가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티벌트는 로미오를 나쁜 놈이라고 외치면서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로미오는 그가 줄리엣의 사촌이기 때문에 싸울 마음이 없었죠. 그런데 머큐시오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머큐시오와 티벌트는 싸움을 벌였고 티벌트의 칼에 그만 머큐시오가 죽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죽자 로미오는 모든 걸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친구를 죽인 놈에 대한 분노만 활활 타올랐죠. 그래서 로미오는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결국 티벌트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미오는 결혼한 바로 그날 사랑하는 줄리엣의 사촌을 죽이고 추방을 당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밤이 되고 몰래 가엾은 줄리엣과 젊은 신랑 로미오는 만났습니다. 로미오는 꽃들 사이로 내려져 있는 줄사다리를 타고 줄리엣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쓰디쓴 눈물을 흘리면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도 없었습니다. 줄리엣의 아버지는 줄리엣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줄리엣을 페리스라는 귀족과 결혼시키려고 마음먹고 있었죠. 줄리엣은 급히 로렌스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지요. 내게 물약을 주마. 그 물약은 널 이틀 동안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해줄 거야. 사람들은 너를 장례 치르러 교회에 데려갈 것이고 그럼 너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이 널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하 납골당에 데려다 놓으면 로미오와 내가 거기로 가서 네가 깨어나길 기다리마. 그렇게 하겠니? 네, 그렇게 하겠어요. 집으로 돌아간 줄리엣은 아버지에게 페리스와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일찍 유모는 줄리엣을 깨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줄리엣은 깨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도와주세요. 아가씨가 죽었어요. 한편 로렌스 신부님은 이 모든 일을 편지에 썼습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을 시켜서 만토바에 있는 로미오에게 전해주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만 심부름꾼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편지는 로미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소식은 빨리 퍼지는 법. 로미오의 하인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몰래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줄리엣의 장례식 소식을 들었지요. 줄리엣이 일부러 죽은 척하고 있는 건 모르고 말이에요. 하인은 서둘러 만토바로 달려가 로미오에게 줄리엣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오늘 밤 줄리엣 옆에서 누워야겠구나. 로미오는 독약을 사가지고 곧장 베로나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줄리엣이 누워있는 곳으로 달려갔지요. 그곳은 무덤이 아니라 지하 납골당이었습니다. 로미오는 줄리엣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팔로 줄리엣을 껴안고 줄리엣의 차가운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줄리엣이 깨어날 시간은 차츰차츰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로미오는 그런 줄도 모르고 독약을 마시고 사랑하는 아내 옆에
누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줄리엣은 로미오와 페리스가 죽은 채 양옆에 나란히 누워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줄리엣은 독약이 담겨있던 컵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깨달았습니다. 독약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줄리엣은 로미오의 단검을 들어 심장을 찌르고 로미오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마침내 줄리엣은 숨을 거두었지요. 이것이 서로 깊이 믿고 사랑했지만 가장 불행했던 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로렌스 신부께 얘기를 들은 어른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 모든 재앙이 그들의 지긋지긋한 다툼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깊이 후회하며 숨을 거둔 자식들 몸 위로 마침내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우정과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